자, 민주당은 오늘부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시작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덕분인지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열렸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서 참 보람이 있었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평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김호영 의원께서 같은 당이시니까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난 13개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그 본인이 방금 역사적 대장정의 길을 걸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의 숙식을 의원회관에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투입을 했죠. 그리고 비상계엄,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내란에 대한 국민적인 진압과 종식, 또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한 길을 굳건하게 이제 걸어왔다. 많은 소외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일이 더 험난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해내는 가운데에서 민생을 또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저도 한 당원으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상대당에서 보기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기 1년을 거의 다 채운 거잖아요. 다 채웠죠. 국민의힘은 상당히 자주 바뀌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그 진영 논리로 본다면은 민주당에서 봐서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1년 동안이 정말 치열하게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있었다. 저는 그게 이제 아쉬웠다. 원내대표는 때로는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일방통행식이 좀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고 협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본인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도 집권당이었지만은 소수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잘 살려서 같이 협업하고 협치하고 통합하고 대화했으면은 훨씬 좋은 원내대표로서 평가를 받았을 건데 그런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데 이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의향을 내비쳤더라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당대표에 도전할 생각이라던데 어떤 분이 더 유리할까요? 당대표는? 현재로서는 누가 유리하다라고 쉽게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그 핵심 공헌자 중에 한 분들이시고 또 개성도 있고 또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열망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만약 경쟁한다면 참 흥미로운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은 차기 원내대표로 쏠리는데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이 권리당원 투표 20%가 추가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는 80%인데 이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 후보죠. 김병기, 서영교 이 두 의원이 전부 다 사실상 친명 의원이신 거잖아요. 그 두 분 사이에 별로 차별점이 별로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두 분 다 그 부분에서 추출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또 친명이잖아요. 친명이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시각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하는데 감나라 콩나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서영교 의원이나 김병교 의원님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김병기 의원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뭐 여성 의원님으로서 강직하고 아주 투쟁력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좀 더 우리 국민의힘하고 대화할 상대는 김병기 의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네. 아니고 민주당이 이제 권리당원과 의원님들이 이제 결정한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한테 네. 여쭤보기 좋을 것 김용 같아요. 의원은 누구 지지하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예. 두 분 다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성실하고 네. 또 다선인인데도 불구하고 전면에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김병기 후보의 경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드물게 국정원 출신이에요. 권력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히 진단하고 어디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뭐 두 분 다 충분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뭐 당원과 또 의원들의 평가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막판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이 한 언론의 폭로로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호영 의원께 드리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김대식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럼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그거 할 수 있겠지만은 아들 취업 청탁 논란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정치를 하면서요. 네. 앵커님 두 가지를 별로 나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요? 첫째 인사 문제를 별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정권을 왜 잡습니까? 인사 재적 행정을 잡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라 이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고 실패해도 같이 실패한다. 두 번째 자식 문제는 별로 나는 거론한다. 왜? 언제든지 나한테 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단 김병기 아들 취업 청탁 논란 네.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권리당원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 문제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지 않을 것일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잠깐 해명을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별로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저걸 가지고 표가 왔다 갔다 자주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청탁이라기보다는 네. 항의의 전화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의 그 김병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MB 정부 때 그 해직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아들이 기무사 장교로 있다가 네. 시험을 봐서 다 통과를 했는데 신원조에서 탈락한 거예요. 국정원 출신의 또 그것도 국정원 안에 상당한 활약을 하던 김병기라는 사람의 신원이 문제가 되어서 아들이 탈락을 한 거는 당연히 부당한 처사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로서 왜 어떤 경위로 그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탈락을 했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지금 그걸 갖고 뭐 청탁이니 뭐니 하는 거는 약간의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나고 또 이미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이런 사안을 알기 때문에 뭐 당원이나 의원들 네. 사이에서 뭐 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김병기 의원의 아들 청탁에 대한 사건은 이 의원들의 그리고 또 당원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좀 그것이 좀 동정 여론이라 할까요?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뭔가 또 다른 공작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좀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죠.